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요걸 제일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요걸 이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게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좀 우리 시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가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먼저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는 거. 이게 먼저 순서겠습니다.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생각이 바르게 작동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최근에 요 책을 한번 지금 요걸 이제 엊그제 사서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그 탄핵 이후에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정말 이 제목 그대로예요. 진짜 나도 읽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조종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심어놓은 생각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정말 이 기자들, 이 신문, 방송, 언론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그냥 뭐랄까 장난감이 돼버린 거예요. 장난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층이든 간에 어느 영역이든 다 이런 언론들이 거짓말과 또 좌파적 세계관, 좌파적 그런 관점에서 쓴 기사, 거짓 기사, 그런 판단, 그런 것들을 주입받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알아야 될 만큼 알면서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해도 진짜 언론이 말한 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뭔가 생각 좀 하고 고민도 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해 보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에서 얘기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고지고대로 거기에서 촛불도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도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정말 사이코 같은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를 완전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 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은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고 그냥 뉴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 계속 조작해내는 거예요.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을 한 것을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계속 내보내면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 이 김대중 정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좌파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난동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있었던 일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교회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우리 시대 교인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너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지식이 없어요. 너무 무식해요. 난 그게 너무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보다는 더 많이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뭔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노력이 없어요. 뭔가 더 알고자 하는 것, 뭔가 좀 깊이 파헤고 싶어 하는 것,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언론인들에게 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미친 언론을 만들어내는 배후의 세력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이 가장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좌파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될 아주 인간 말종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이런 방송 언론 관계자에 속하게 되면 어때요? 그런 관점으로 뉴스를 뽑아내겠죠? 그런 관점으로 뉴스를 뽑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의식이 형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탄핵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식하다. 일단 무식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사실 이제 우리도 튤립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지만은 사실 정말 이 중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나도 뭐 그 시기를 거쳐왔지만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정말 그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좀 혁명적으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리스 고전 문학을 아주 철저하게 읽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이나 우리 동양의 또 고전 좋은 것도 많거든요. 맹자나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사서상경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면은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정말 완전한 지성인으로 딱 졸업해서 나이가 20살만 돼도 사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앞가림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나 경제나 문화와 세상이 어떤 식으로 가야 정상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다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과 과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이런 고등학교나 이런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에세이 숙제도 많이 있고 역사 기본적인 거 읽게도 하고 뭔가 그래도 훨씬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너가 시험을 잘 치르는 인간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 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비집고 다른 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것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많은 역사 강의를 좀 들어본 것 중에 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폈을 때 굉장히 좋은 교육을 편성했더라고요. 흔히 얘기해서 고전을 읽게 하고 아이들을 좀 생각하게 이런 좋은 교육을 딱 편성해 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군사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주입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 교육조차도 봐요. 사실은 이제 그냥 무조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70년대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고 북한이 6.25 때 무슨 짓을 저질렀고 또 북한이라는 것이 그런 걸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방공 웅변대회 빨갱이 나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주입받으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
우리가 지난번에 내 강의했처럼 마르크스나 이런 뭐 사회주의 좌파적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너무나 신선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전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운동권이 된 것이고,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완전히 돌대가리들만 있는 거예요. 원전 폐기하죠. 전혀 효율성도 없는 태양광, 뭐 태양능 어쩌고 저쩌고 뭐 하죠. 아니 경제를 말하면서 왜 취업률이 안 올라? 이러죠?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내가 보니까 정말 걔네들은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맨날 대학교 다닐 때 데모나야지, 강의도 안 됐지,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사실 80년대 대학은 그냥 학교 가서 출석부 도장만 찍으면 다 나왔어요. 그냥 학점도 나오고, 졸업해서 취업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는 이 경제 성장, 이 고도 경제 성장 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대학을 들어가서 나오기만 하면 그 대학교 뭐 1년에 뭐 강의 뭐 그렇게 뭐 한두 시간만 들어가도 학점 전혀 지장 없이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 70년대, 80년대 공부했던 얘들이, 나와서 이 사회에 나와서 한다는 거를 보면은 정말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업화 정책, 이과를 그래도 중요시 여기고 과학 그래도 좀 중요시 여겨서 산업혁명이나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중요시 여겨서 그래도 발전할 수 있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죠. 교육계 있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하니까 우리나라 이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 수준이 점점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저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각해요. 지금은 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뭐 대학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본 바탕이 어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뭐 신학교 가서 공부 그거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거 알량한 거 좀 배우고 와서 뭐 안수받고 목회, 집불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박사학위 받은 것들도 무식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교회 풍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청년들은 더 심각해. 청년들은 그래도 과거의 청년들은 어쨌든 더 나아요. 차라리 지금보다. 지금은 아예 해야 돼. 아예 읽고 쓰는 걸 전폐한 그런 세대잖아요. 아예 읽고 쓰는 걸 전폐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머리틈에 이 좌파들이 선동이 얼마나 잘 먹히겠으며, 그죠? 이런 언론에서 뿌려대는 그 자극적인 뉴스에 그냥 한순간에 충동에 넘어가서 그냥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승만 뭐 박정희 독재자니 어쩐지 이따위 말을 그냥 머릿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파도 솔직히 말해서 우파 진영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파 진영도 좌파 똑같은 그 선동 방식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제 하도 지금 이제 좌파들이 하도 그러니까 한편 이해는 하지만 우리 좌파들, 우리 우파 진영도 좀 더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이런 걸 대응해야지 그냥 몰아붙이는 식으로만 하면은 역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이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반짝이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리스 고전을 꼭 읽혀야 돼요. 그리스 고전 꼭 읽혀야 되고,
그 서양의 중요한 이 책들을 읽혀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사고 구조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동양의 우리 좋은 그 고전들도 있잖아요. 우리 동양의 좋은 고전들도 읽혀서 얘들이 모든 면에서 모르면서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뭔가 바탕이 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는 더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잘못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렁이들이 듣는 거하고, 뭔가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듣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왜 미국의 청교도들이 왜 제일 가서 먼저 세운 게 왜 대학교잖아요. 오늘날 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모든 그 명문 미국의 대학교들 다 그거 전부 다 신학대학교들이에요. 애초부터. 왜? 지적인 목회자를 양성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한다. 그게 정확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교나 신학대학 자체도 그런 것,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 자체도 똑같이 입시 과정으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지금은 더더구나 옛날처럼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뭐 그냥 책 몇 권 읽고 뭐 강의 몇 번 들으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목회자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게 일단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다음에 또 젊은 층들은 역사 철학하면 아예 등 돌리잖아요. 맨날 그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역사도 영화로 배우잖아요. 역사도 영화로 배운다며. 그리고 역사 강의도 그 거지 같아 하는 그놈이 그 자꾸 요즘 애들을 자꾸 버렸는데, 설모라고 하는 그 인간, 그거 그 자식까지 문제가 커요. 그놈은 그거. 응? 차라리 걔한테 배우는 이제 조이라이드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낫겠다. 봐요. 우리가 지금 봐요. 완전히 이게 선무당들이 애들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 도대체가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이런 우리가 잘못된 철학이나 이념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안 돼, 막아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해놓은 결과가 그 틈을 비집고 흔히 여기서 주사파, 이 좌파, 이 거짓 민주화 세력들이 대학가를 점령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세뇌시킨 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해놨던 그 교육 정책대로 왔다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중고등학교나 이런 과정처럼 왔을 텐데, 그냥 그 군사혁명 이후에 완전히 그 교육 정책을 폐기시켜버리고 일방적인 그냥 주입식, 그때 사실 그때부터 주입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것만 알아,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뭔가 갑갑하죠. 근데 그게 좀 일사불란하고 당장은 효과가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쨌든 사람인데 뭔가 다른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고, 뭔가 다른 걸 보면 이거 뭐지?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은 괜찮은데, 그게 잘못된 거면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나는 뭐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지만 은사주의든 신복음주의든 여러 온갖 잡다한 그것들도 다 내가 보면서 얘들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또 개혁주의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개혁주의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럼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도 보시고 오순절은 오직 오순절만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오순절 신앙에 빠진 사람은 다른 얘기 들으면 일체 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진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참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지혜와 지식의 이 기본 바탕은 굉장히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놀라운 건데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번에 그 노벨 또 물리학상 일본 사람 또 받았죠. 일본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껏 어제 우리 지환이 지혜가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 뒤에 차 타는데 뭐 우리나라 노벨상 뭐라 그러더라 했더니 노벨상 없어 했더니 지혜가 하나 있잖아 했더니 지환이가 그거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둘이 막 그래서 웃기더라고. 맞지, 돈 주고 산 거지. 무슨 노벨 평화상,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은 두 사람 봐요. 나 같아도 나도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겠다 좀 하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은 왜 정말 중요한 노벨 문학상도 없고 물리학상도 없고 의학상도 없고 진짜 왜 그런 분야에는 왜 노벨상을 못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스웨덴의 한림원 애들이 돌대가리라 편파적이라 천만에야. 걔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걔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수준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수준이 되면 왜 안 줍니까? 줍니다. 아니 왜 같은 동양 사람인데 왜 일본은 저렇게 20 몇 명 받는데 우리는 왜 그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없냐 이거야. 이건 뭔가 이유가 뭐냐? 교육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육의 이유가.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운영한다면 정말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세상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라도 철저하게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차근차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그동안 가르쳤던 기독교 세계관이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파를 불문하고. 근데 그런 게 가르치지 않은 상태니까 역시 우리도 오늘날 교회인들도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종당해가지고 같이 나팔 불고 촛불 들고 그 짓을 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응?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청년들도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저런 좋은 신앙서적도 읽고 좀 이 고전 같은 것도 읽어서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소화를 못하면 또 읽지 마요. 괜히 또 엉뚱한 물 받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막스주의자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난 이제는 예수를 안 믿고 막시스타가 되겠다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기독교 세계관만이라도 일단 철저하게 알아두면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전면적으로 이거 다 바꿔버려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고전 중심으로 바꿔서 그 서양 고전, 동양 고전을 철저하게 가르쳐놓고 아주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교과목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계층별, 나이별로 딱딱딱 가르쳐 놓으면은 정말 빈틈없는 애들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지렁이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와. 아예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아예.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답답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좀 더 역사와 철학 이런 부분에 특히 역사.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웠는데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해. 근데 다른 과목보다 제일 잘한 게 세계사 과목이에요. 세계사. 뭐 유럽, 중세. 거의 그 뭐 90점, 100점 받았으니까. 진짜요. 다른 거는 훨씬 못 받았는데 그것만큼은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언젠가부터 뭐 오래전부터 보니까 세계사 같은 거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사도 유럽 뭐 하다못해 뭐라도 뭔 일이나 이런 거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또 뭐 우리 뭐 동양의 역사, 중국, 우리 한국의 역사, 뭔가 이런 역사를 좀 깊이 가르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배우고 맨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난 그 수능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내가 풀 수 있는 건 한 문제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풀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걸 잘 풀어서 서울대학교 연구대 갈 수는 있고 더 좋은데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바를까?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미국도 큰 문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교육, 서구 고전 교육이나 이런 그 전통 교육을 다 지금 자꾸 폐지시키고 이런 아이비리그나 이쪽 명문대학교에서 점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페미니즘들이 또 이런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교수들이 거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 좋은 서양의 그 전통 교육 문명을 지금 계속 다 지금 어때요? 지금 다 그냥 버려버리고 있다. 참 큰일이에요, 진짜. 근데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이게, 아예 시작도 못 해본 우리는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우리는 버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버릴 게 있어야 뭐 버리지. 버릴 거 아예 없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뭐 학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이 교수라는 인간들도,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느 교수 하나, 성명서 내는 인간도 없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쥐새끼처럼 그냥 뭐 뭐이나 뿌려주면 먹고 그거 먹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이 기독교의 상황을 볼 때 이런 참 밑바탕이 없는 뿌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으쌰으쌰 열심히 난 그래서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것도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오래 못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런 걸 좀 배우고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 같은 거는 여러분 꼭 읽어놔야 돼요. 사실 꼭 읽어놓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거 읽어서 뭔 실생활에 뭔 도움이 되겠냐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읽어놓으면은 인생을 사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읽고 그래야 뭐 좀 알고 그렇지. 나는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송창경이라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래네 또. 이분이 얼마나 그냥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진짜 개 돼지였구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 돼지였구나. 얘들이 완전히 가지고 놓은 거야, 국민들. 그리고 이런 걸 뒤에서 조종한 이 좌파 정치하는 지금 요것들이 얘들을 움직여서 얘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탄핵 사태 이후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치매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이 지경으로. 근데 이게 지금 견고하게 지금 뿌리지, 견고하게. 그래서 우리 제나바 교육교 우리 청년 교사들은 절대 이 감각적이고 이런 충동적인 그 세계관의 문화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매일 좀 신문도 좀 읽고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난 책을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강의도 물론 들을 땐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도 선정해서 읽고
신앙서적 또 부지런히 읽고. 그러면은 이 통합적인 세계관이 딱 형성이 돼. 통합적인. 뭘 봐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뭐 정치든 간에. 근데 그런 세계관을 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형성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알다시피 신앙주의로 똘똘 뭉쳤잖아요. 신앙주의.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뭐 교회 나와라. 열심히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왜 열심히 나와야 되냐 그러잖아요. 왜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세대가 들어왔으니 왔어요. 근데 그 세대에게 누가 답을 주느냐?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좌파들이 걔네들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이제 주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신학대 교수가 아니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이거는 교회답지 못하다. 그건 예수님을 상품화하는 거다. 이런 궤변을 하는 거 봐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사 청년들은 그냥 맨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맨날 뭐 스마트폰에 뭐 연애, 뭐 드라마, 영화, 뭐 세상 뭐 잡다한 거, 패션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도움되는 건 젊을 때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고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젊을 때 옛날 보면은 19세기에 19세기나 20세기 중반까지 보면은 뭐 17, 18살이어도 어떻게 칸트의 책을 읽고 어떻게 플라톤 책을 읽고 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나. 솔직히 나도. 그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해. 그러니까 그만한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안 가르치는 거 안 가르쳐. 어려울 거다. 그건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서 하긴 뭘 해요. 대학 맨날 술만 처먹고 연애질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그럼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운 걸 자꾸 가르쳐야 돼. 어려운 걸. 초등학교, 중학교 자꾸 어려운 걸 가르치면 개념 이해를 시키면은 얘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어려운 인문학 서적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능력을 그런 데서는 왜 인간의 능력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인간의 능력을 잘 믿는데 정작 지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철학 개념 용어 사전도 자꾸 읽히고 용어를 많이 읽혀야 돼요. 용어를 많이 읽혀서 용어를 이해시키면 얘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굉장히 대단한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한테 이 강의는 이미 늦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늦은 거. 훨씬 더 일찍 20대 초반에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은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움이. 그러니까 절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지한 시대, 무지는 반역이에요. 또 무지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주류가 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뭔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기회와 또 좋은 또 사람을 또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청년들과 역사와 교육 또 신앙
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이러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또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